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네, 2014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고요. 한 해가 채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이 전북 지역을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에 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남원에는요, 국악 공연과 체험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순창은 클린 정책으로 쓰레기를 500톤이나 줄였다고 해요. 네, 또 김제는 이 꼼꼼한 행정으로 34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도 각 시군의 포부가 큰데요.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지역을 꿈꿔봅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놀배 미식탐험으로 먼저 가보죠. 네, 놀부의 미식탐험. 오늘은 올해 마지막 미식탐험을 떠난 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저 멀리 이 바다 건너 인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통 인도 요리를 먹고 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인도 하면 노란색 커리밖에 생각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요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녀는 떠났다. 다 됐다, 3분! 역시 배고플 땐 3분 요리만 한 게 없어. 어머니! 왜? 지금 뭐 하세요? 밥 먹잖아. 우리 마누라가 자아를 찾아서 인도를 떠나버렸거든. 나는 내 자아를 찾아야지.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왜? 인도 카레 먹으러 가보실래요? 인도 카레? 정통? 정통! 3월이 믿으시죠? 가자. 나도 내 자아를 찾아야지. 뭐야? 여기가 인도요?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안쪽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뭘 확인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래. 대체 어떻게? 응? 어디서 from? I'm from India. 인디아?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What are you making? I make for you curry. Thank you very much. Delicious and big. 인도까지 갈 거 있나? 여기가 인도지 뭐. 자, 그러면 맛있는 커리, delicious 커리, please. 오케이. 맛있대. 네. 5성급 호텔 출신 현지인 요리사가 만드는 정통 인도 요리.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커리들.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시금치 커리와 토마토 크림 소스가 들어간 빨간 치킨 커리까지 범상치 않은 비주얼 자랑한다. 아, 나는 카레를 달라고 그랬는데 웬 죽을 주십니까? 즉석 카레 보면 막 덩어리들이 막 큼직큼직하게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보통 이제 인도에서도 건더기가 크게 들어가 있는 커리도 많이 드시지만 야채라든지 그런 거를 갈아서 소스 타입으로 많이 하셔서 밥에 비벼 드시든 나나고 같이 드시는 북어같이 생긴 뭐야? 북어, 통북어. 난이라고 인도식 정통 빵이에요. 정통빵? 네. 한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는? 밥이에요. 주식이에요. 아, 이게 인도 사람들의 주식이다? 네. 어허. 인도인들이 밥과 더불어 주식으로 먹는다는 난. 전통 방식 그대로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빚어내 역시 전통 화덕인 탄두리에 찰싹 붙여주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쫄깃쫄깃 윤기 촤르르 흐르는 인도식 전통빵 난 완성이요.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어려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손으로 편하게 찢어서 얹어서 맛있게. 인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진짜 인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맛. 난 위에 커리를 얹어 한 입에 쏙. 고소하고 향긋한 그 맛에 취한다 취해. 한 5m 위에 떠 있어 지금. 인도의 어느 저 농촌길을 가는데 내 코끼리 위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일하러 가는 그런 인도 사람 기분이 나는 거 있지. 오, 싹싹 그런 인도 향의 그 카레 특유의 그 향들이 막 씹히는 게 너무 향기롭고 좋아. 근데
이 난도 좋지만 우리 좀 밥을 먹어야지 않습니까? 카레하면 밥을 좀 비벼 먹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인도인들의 주식이 또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쌀. 익숙한 듯 다른 인도식 쌀 요리. 다양한 향신료의 맛이 살아있는 인도식 새우볶음밥 대령이요. 자, 밥이 왔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볶음밥에 커리를 얹어서 쓱쓱 비벼 제대로 한술. 진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진다. 하나하나 씹히는 재료들이 다 신선하다고 내 입에 인지를 해. 천연 향신료만 사용해서 인공금 이런 종에 들어가지 않고요. 제도 그때 그날 아침마다 다 손질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스트레스밖에 없죠.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아서 왜 인도를 간주하십니까? 나 먹으라고. 나 놀부 먹으라고. 나는 이제 밥도 먹었는데 정말 놀부가 원하는 건 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족발. 이거 빠지면 나는 뭔가 허전하거든. 좀 달라고 부탁 좀 해. 돼지고기에 넣고 탄두리 치킨이라고 치킨이 있는데. 아, 돼지고기 없는, 삼겹살 없는 주방이 어딨어. 거짓말 치고 비켜. 아이, 뻥치고 있어. 고기를 찾아 직접 주방까지 들이닥친 놀부. 아유,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나 카레만 먹었더니 불편해. I like 그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항정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피그. Only chicken, tandoori chicken. 치킨. Yeah, Good. yeah.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cken. 이왕이면 스파이시 치킨. Please. spicy, Okay. yeah. Yeah. 인도의 향취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요리 치킨. 100년 전통 장인의 숨결이 담긴 화덕의 구원에 기름은 쏙 빠지고 매콤하고 담백한 맛은 살아있는 탄두리 치킨. 이 치킨의 매력은 역시 그 깨끗한 기름이 바짝 튀긴 그 맛이 제법이거든. 치킨은 역시 튀긴 치킨? No! 다 똑같은 치킨이 아니다. 화덕에서 기름을 쏙 빼고 구워내 깊고 깔끔한 맛 자랑하는 탄두리 치킨. 튀김에 그 껍질 옷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이것은 왜 그러죠? 소스에만 재워놨다가 탄두리라는 화덕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화덕에 부어가지고 기름기를 쪽쪽. 야, 역시 개운해. 사람들이 그 찜질방에서 땀 쫙 빼고 딱 나왔을 때 기분 딱 죽이잖아. 바로 그 맛이거든 이게. 그것이 본드. 사랑하는 와이프는 인도로 갔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오늘 제 안에 와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를 인도로 보라 그래요. 단내반 하시면 돼요. 단내반.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이국적인 향취. 밥, 빵, 닭고기까지. 익숙하던 음식들의 색다른 맛을 발견하다.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즐기는 정통 인도 요리. 그 향긋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빨간 카레, 노란 카레, 초록 카레 어느 걸 원하세요? 정말 저는, 카레가 다양하네요. 네. 저는 특히 난을 맛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막 바삭하면서도 굉장히 쫄깃한 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막 밥 대신에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요즘엔 이렇게 해외의 전통 음식 전문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맛들을 보면서 왠지 숨겨있던 미각도 깨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색다르고 특별한 맛을 보면서 이 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식 전문점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철 과일이 참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철 과일을 찾는 걸까요? 아무래도 많이 재배가 되니까 값도 일단 싸고요. 또 영양가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좋겠죠. 네네. 그래서 겨울이면 이 제철 과일인 귤을 많이 찾는데요. 이 귤보다도 더 막강한 겨울 제철 과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귤을 능가하는 이 과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생생전북에서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모처럼 시간을 보내는 예원 씨.
도대체 뭐지? 너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찾아봐야겠다. 이거 귤과인 레드향이라고 한대요. 뭐? 레드향? 귤과 한라봉이 합쳐져 탄생한 레드향. 따뜻한 하우스에서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달콤한 향을 따라 발길을 재촉해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게 무슨 향이에요? 네, 레드 향이요. 레드 향이요? 예, 예. 저는요 레드 향이 생소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과일이에요? 귤과 레드 향인데 정읍시 시범 사업으로서 초창기에는 새 농가가 선정되어서 제가 지금 심게 되었어요. 야, 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제 배후 농가에 보급됐는데요. 감귤류 과일인 레드향이 붉게 익어가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정말 큰데요. 네. 아, 귤의 5배? 10배 될까요? 10배는 안 되고 3배, 네.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아, 3배 정도요? 자, 그럼 비교해볼까요? 귤보다는 크고 한라봉에 비해 납작하고 평평한 모습을 띈 게 특징인데요. 색도 한라봉과는 달리 붉은 선홍색을 띠고 있어 레드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올해 첫 수확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안. 역시 오늘도 과감히 도전장을 내밉니다. 오, 땄어요. 이렇게 따는 게 맞아요, 아버님? 이렇게 따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여 밑에를 한 번 더 가위를 태야 열매와 열매 사이가 부닥쳐도 빵꾸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고 모양새도 좋잖아요. 빵꾸가 안 나게끔 요렇게. 다시 심기일전. 배운 대로 곧잘 따라하는데요. 농사꾼한테 시집가면 사랑받겠어요?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하우스 안에서 바쁜 일손 돕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첫 수확부터 풍작을 이룬 레드향. 어르신의 정성과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는 네. 내가 최고로 일찍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가오는 흥과 동시에 야가 빨리 색깔도 잘 나오고 당도도 좋고. 아니 그럼 온도 하나만 맞추고도 이렇게 크고 달짝지근한 과실을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토양 관리를 첫째 잘해야 해요. 유기농 퇴비만 사용하고 비료를 일절히 쓰더라면 내가 이 토양을 내가 잡아오고 있지.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흙 비린내라고 하나요?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없어. 깨끗한 네. 향이 나는데요? 토질이 좋고 땅이 기름져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높고 거기에 알맞은 온도와 바닥에 깔리는 막지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풍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라봉에 비해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한 레드향. 정읍의 새로운 효자 상품입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제가 일손을 좀 거들어 드릴게요. 와, 이건 진짜 크네요. 여기요? 아, 정말 커요. 이렇게 크기만 크면 다 따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적어도 색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게 주황색이라고 선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이 이렇게 빨갛게 난 것만. 그래야 당도가 있지.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는요? 좋지. 비타민 C가 많아서 감기 예방도 되고 피로 회복도 되고 그러니까 올 겨울에 많이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고. 납작하게 눌린 왕만두 같아요. 꼭지 있는 부분에서 네네. 까야 잘 까지더라고. 다 안 먹고 뺐어요. 향만 맡아도 그냥 감기가 저절로 나갈 것 같아. 잡숴봐. 이거도 정말 잘 익었어요. 이거 저는 잡숴봐. 이거 보세요. 탱글탱글한 알갱이가 꼭 예원 씨 얼굴 같아요. 달지? 진짜 신맛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 입안 가득 퍼지는 향과 톡톡 터지는 알갱이까지. 정말 저도 한 입 먹어보고 싶네요. 이러다가 물 먹고 싶을 때 따서 먹고 이제 올 겨울 감기는 걱정 없지. 저도 오늘 레드향 먹고 올겨울 그래요. 감기 걱정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지. 이곳 정읍에서는 시험 재배를 통해 레드향을 비롯해 한라봉, 황금향까지 유망 작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른 수확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진 레드향.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신선한 과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 레드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컬 푸드가 있고 서울 주문 받으면 서울 5km 기서 지금 나가고 있지. 정읍에 위치한 로컬 푸드 직매장. 김병주 씨는 이곳에서 지역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운영되는 만큼 포장은 물론 진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레드향이 진열되자마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소비자들. 크기에 놀라고 향에 놀라고 이게 바로 우리 지역에서 난 과일이라고요. 굉장히 궁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레드향을 구입하시려나 봐요. 예, 맛있어.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도도 높고 한마디에서 그 과즙도 풍부한 것 같고 또 겨울철에 감기에 좋은 과일 아닙니까? 레드향 먹고 올 감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까 제가 생과로 이렇게 맛을 봤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즐겨 드신다면서요? 차로 유자차 같이 네네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껍질째로요? 네, 껍질째 껍질을 농약을 안 해가지고 껍질째 먹어도 레드청 만들기. 일반 유자청 만들기와 같은데요. 깨끗이 씻은 레드향을 잘라 병에 담은 후 설탕을 넣고 재워두면 끝.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날 때 마시면 그만이겠죠. 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네, 좀 추웠는데 이게 따뜻하니까 몸도 녹고 아까 과일로 먹었을 때는 달기만 했는데요. 새콤한 맛까지 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면서 네. 허세이브랑 낫은데 아니 맛은 입으로 보는데 향까지 네 끝까지 남아있어요. 향이 달콤한 천연 비타민 레드향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양가는 물론 향과 맛까지 좋은 레드향. 달달함과 새콤함 그리고 탱글탱글한 알갱이까지. 올겨울 레드향으로 감기 걱정 뚝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냥 한이 베어물면 막 입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이 단맛과 향이 막 입안을 맴돌면서 막 막 침이 나와서 말을 못해요. 어떡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된 과일이라고 하니까 맛과 영양가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 나무 뿌리가 내리고 있는 토양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철저한 만큼 또 과즙과 영양가가 풍부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부터 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용어들이 생소하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장들이 힘을 뭉쳐서 우리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판매장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이소연 리포터가 뷰 오늘에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소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 효자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이라는 아주 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마트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요. 일반 마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쪽의 공간은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각종 채소들과 과일 그리고 가공품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 조금 분주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 어떤 곳인가요? 예,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임차료를 제공해 주셔서 판매장을 개설했고요. 이제 그 24년 전통의 한울생협에서 운영을 맡아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단체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물품과 제품들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요,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편인데 다른 곳과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예,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전라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 생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소개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가공된 제품들이 여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쪽에 카페 같은 공간도 있던데 또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시다고요? 예, 여기는 이제 공공적인 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우리 음식 만들기라든지 뭐 캔들 초 만들기라든지 이런 그 강좌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아직은 조금 분주한 느낌이 드는데 정식 오픈은 언제인 거예요? 정식 오픈은 1월 중순 1월 13일이고요. 1월 13일 4시에 이제 오픈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구매할 수는 있으신 거죠? 예, 그럼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 다양한 뭐 생산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품을 직접 이곳에 납품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어떤 상품들을 납품하시는 거세요? 저는 이제 직접 저희가 생산하고 가공한 채소 잡곡과 채소차 그리고 편강, 모가차 이런 종류를 납품하고 있어요. 개인이신 거예요? 저는 개인인데요. 8 농가가 직접 가공에 참여하는 8 농가가 일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여기 입점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판매를 해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이제 코레일 관광이나 이런데 이런 간단한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농가이다 보니까 백화점에 직접 납품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고 까다로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매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 직접 생산한 농민이 들어오기는 참 반갑고 좋은 일이죠.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직접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좋은 일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장 보고 계신 분들도 몇 분 눈에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것저것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뭐뭐 사셨어요, 이곳에서? 아이들 먹을 간식거리 하고요. 고기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샀는데요. 특별히 이 매장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대형 매장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곳에 비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생활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 물품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또 사실 저도 주부인데요. 이런 걸 고르다 보면 어디에 가서 어떤 걸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주부의 입장으로서 이곳을 조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곳에 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역들의 그런 생산품들이 여가 있어서요. 조금 더 친밀감이 있어서 더 찾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지역민도 살고요. 그리고 지역민이 행복해야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곳에 오면 항상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015년에는 지역민과 지역 경제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장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이소연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긴 했지만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큰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부딪히게 되는 난관들이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일을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한데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북 여성 일자리 센터 김보금 센터장님을 모시고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 비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인데 제목이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라는 책이에요.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말씀대로 대부분이 그 일을 하러 나오는 연령대가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정도 들어가서 나오면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됐는데 이 13명의 여성들에 대한 경력을 새롭게 만들어나는 그 과정들, 또 취업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났더니 어떤 희망이 있는 건지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4,4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그 나이라든지 나이 때문에 정말 어려웠다, 경력이 없었다, 아니면 신체적인 아픔이 있다든지 또는 정서적인 아픔이 있다든지 이런 13명들을 좀 뽑아가지고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재취업에 대한 분투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엄마 어디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또 이 용접공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분이 네. 또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좀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중년의 나이에 여성이 이런 힘든 일을 선택하기까지 좀 뭔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접공이 되기까지는요, 직업을 한 10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성,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계속 고용이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는데 저희가 2개월씩 맞춤 교육을 한다라면 한 16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동차 업계에 들어갈 여성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명을 2개월 동안 아주 막 그 깐깐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이분들을 데려갈 회사들을 모셨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실습을 나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용접을 시키고 봤더니 남성에 비해서 불량률도 적고 너무 잘한다. 네. 우리는 전체 직원을 갖다가 여성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네. 이런 그 기업의 대표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가자마자 바로 용접 파트에 들어가셨는데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용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흔히 알루미늄 용접인데 줄여서 그냥 알용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수치를 계산을 해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예. 남성들이 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건 거기에 도전을 하셔가지고요. 뭐 세금 떼기 전에는 거의 한 300 정도 받지 않나 공급이.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책을 미리 받아서 좀 읽어봤어요. 네. 13명의 이야기가 정말 구구절절하던데 제가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뭐 잘 모릅니다만 미래의 제일이 될 수도 있어서 정말 유심히 그렇죠.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가정에 있다가 다시 취업하려고 사회에 나올 때 네. 정말 그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를 누가 40 됐는데 50 됐는데 누가 나를 받아줄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그 취업 시장의 현실은 두 가지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는 본인의 문제점도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인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건가 자신감의 문제점.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어떤 고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용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네. 이제 기업의 문제에서 봤을 적에는
여자들은 뭐 어느 직종에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이가 아프면 바로 뭐 퇴근해야 되겠고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여성이 가야 되겠고 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우니까 여성은 쓰기가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체 CEO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서는 어떻든 간에 사무직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줌마들을 간단한 어떤 엑셀이라든지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OA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켜서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더니 지구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1인 다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는요 4,400명 취업을 시켰는데 그중에 1,000명이요 20대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무직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도전한다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뭐 어쨌든지 이 기업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좀 현실을 냉철하게 좀 파악을 하고 본인의 능력을 살리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혼자서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북 여성 일자리 센터에서 도와주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러면요. 저희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취업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발 한 짝만 저희 센터에다 걸쳐놓으면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해결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는 직업 상담사 선생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이 됐는데 자신감이라든지 이분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건가, 면접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직장을 막상 들어갔는데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적에 구성원 간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건가, 월급을 받았는데 어디다 써야 될 것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1대1 면접을 해주시는 분들이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을 취업시킬 기업체들 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의 근로 조건, 나는 뭐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데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가까운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오후 5시 퇴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1대1로 맞춤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면접 보러 가려면 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동행 면접을 갑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힘도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취업설계사 선생님들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자격증을 가지면 20대만 미혼들만 이 스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경력단절 아줌마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격증을 갖게끔 교육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저희 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엄마들이요 1,000명이에요. 많으시죠. 저는 막 그분들 볼 때마다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 뿌듯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2개월씩 약 160시간 정도의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85% 예를 들어서 전산 사무했으면 사무직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산 품질 현장에 뭐 QC라고 해가지고요. 뭐 품질 관리사가 필요하다면은 그쪽 파트로 간다든지 해서 거의 85%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절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꼭 이 취업을 해서 어떤 뭐 가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인생이 70, 80수 하잖아요. 근데 이 고령화되어 있는 이 노후에 대해서 누가 뭐 가족이 아니면 자녀가 뭐 국가가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또는 뭐 당장 생활비에 대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절실함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취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돌보느라 사회적 경렬은 좀 단절이 됐지만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부님들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주부님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나라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은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이 새해를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의 이 변산해수욕장 또 지난 마이산에서도 이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요. 울산에도 유명한 해맞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는다는 울산의 진하해수욕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이 시간 보이세요? 새벽입니다. 새벽. 꼭두 새벽. 아직 별도 떠 있고요. 달도 떠 있고요.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들. 왜 이 시간에 나왔느냐? 오늘 해를 잡으러 가는 분들이 있대요. 응? 하늘에 떠 있는 해? 아니면 지나가는 해? 어떤 해일까요? 함께 가시죠. 2015년 양띠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해를 잡으러 야심차게 뭉친 분들인데요. 해를 잡는 분이 여기 어디 계시다던데 혹시 해를 잡으시나요? 예, 오늘 잡으러 갑니다. 아니, 지나가는 해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는 해를 잡으시는 거예요? 진하에 있는 해를 잡으러 갑니다. 진하에 있는 해를 잡으신다. 예. 어머, 해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요? 이걸로 잡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과 후회가 교차합니다. 더 나은 새해를 위한 최고의 의식, 해돋이 여행이 아닐까요? 지금 새로운 해 잡으러 함께 가시죠.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수백 명의 사진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 올 정도로 진하해수욕장 명선도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데요.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예. 제 눈에는 아직 해가 보이지 않는데 해가 지금 뜨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올라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네. 오늘은 참 운이 좋은지 아침 여명이 참 이쁘게 밝고 오고 있네요. 구도를 좀 잡아줘 보세요. 구도를요? 네, 지금. 예. 한번 보세요. 예. 앞에 명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 배가 이렇게 명선도를 삥 둘렀어. 해가 떠오르고 명선도와 해 중간으로 멸치배가 이래 곡선으로 싹 돌아 들어오거든요. 그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명선도, 일출로 유명한 곳입니다. 명선도 좌우로 바닷물이 X자로 밀려드는 모습과 유유히 지나는 멸치배가 어우러져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사진가들은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르는데요. 오늘 이렇게 구도는 특별히 뭐 원하시는 구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크루즈가 했으면 좋겠다, 관광으로 다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느낌에 따라서 화각을 잡는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은 어떠세요? 그냥 오늘은 해가 지금 없으니까 전체적인 하늘, 빛, 구름 다 좋은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면은 그 햇빛이, 붉은 빛이 바닷속으로 스며드는 것. 곧 해가 떠오를 것 같죠?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뜨고 있어요. 해야 안녕! 드디어 애타게 기다린 새로운 태양이 붉게 떠오릅니다.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그 해를 볼 수 있음에, 그리고 새로운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멋지죠? 감동적인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올해는 꼭 이뤄졌으면 좋겠는데요. 소원 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마음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백마타 왕자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긴 했는데 이러시겠죠? 일출, 그리고 멸치잡이배와 갈매기, 이런 풍경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경치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에 담긴 모습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오늘 어떤 사진 찍으셨어요? 2006년에 창립된 역사 깊은 사진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입니다. 해를 바라보는 각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인지 사진에서 감동이 느껴집니다. 붉은 해를 보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감동적입니까? 여명도 예쁘고 해가 떴을 때도 예쁘고 그 감흥을 갖다가 느끼기 위해서 찍는 거죠. 예. 그 보는 순간은 일순간이지만은
사진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 물안개가 필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배가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해는 같은 자리에서 뜨더라도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보는 해는 항상 틀린다고 또 가슴 벅차게 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기분으로 항상 해를 맞이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늙었는데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 나이를 잊고 삽니다. 최근 떠오르는 일출명소인 동구 대왕암 공원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송림과 탁 트인 해안절벽, 그리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평소에도 출사지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바다라고 모두 일출명소는 아니잖아요. 이곳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아침엔 해 뜨는 거 보러 강양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긴 또 정반대예요. 네, 정반대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해 뜨는 게 좀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일출 장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거든요. 지금 해가 뜨면 이쪽 방향에서 뜨거든요. 네. 동쪽에서 바다에서 뜨는데 이 이제 촬영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바위 틈 사이로도 넣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바위를 다 어우러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또 저 등대에서 찍으면 등대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다 넣을 수도 있고. 대왕암 일출의 매력은 사진을 찍는 장소에 따라 전혀 새로운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모두 같은 대왕암에서 찍은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와, 좋다! 저거 보세요. 무슨 깃털 같아요. 제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자연은 언제 봐도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동호 회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대왕암 사진 포인트 찾기에 나섰는데요. 눈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대왕암에서 저도 멋진 사진을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찍어주시니까 저 정말 모델 같지 않나요? 아우, 예쁘다. 울산에서는 해돋이를 제일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간절곶하고 이제 여기 대왕암, 진화, 또 문무대왕 그렇게 많이 보죠. 이제 포인트를 탁탁탁탁 알고 가면은 그냥 동그란 해를 떠오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멋지게 감상할 수 있겠네요. 내일은 더 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한테 바라는 것은 온 세상의 그 빛을 밝혀주듯이 어느 사람의 그 바라는 소원도 옛집은 그 해를 찍을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주는 게 해한테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붉게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바라보면 왠지 행복해지잖아요. 모두의 소망처럼 올해는 아프고 슬픈 일 대신 저 밝은 태양처럼 환하게 웃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멋진 요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설레게 해주실 국제한식조리학교의 차호명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리는 항상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오늘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요리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이 벌써 12월 29일이에요. 네, 이틀 있으면 2015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요맘때 송년회, 신년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요즘 대세는 홈파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홈파티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해 보시면 뭐 친지, 가족, 연인들한테 굉장히 분위기 있으면서도 맛있는 메뉴를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랜베리 뱅쇼, 허브 닭봉구이, 그리고 시푸드 플래터 세 가지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뱅쇼, 플래터, 네. 뭐 이름이 굉장히 낯설고요. 생소하시죠? 네네. 저는 좀 처음 듣고 굉장히 이국적인데 네. 아마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뭐 오늘 요리 어렵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말을 믿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레시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시푸드 플래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재료가 있는데요. 주로 해산물이 주 요리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토마토에 소금, 후추 간을 하시고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오븐에서 120도의 오븐에서 20분 동안 가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분 동안요? 네, 20분 네네. 동안 해주시면 탱글탱글하던 토마토가 약간은 쭈글쭈글해지는데요. 네, 그런 질감도 얻을 수 있으면서 약간 농축된 맛있는 맛을 네,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오븐 없어도 가능한가요? 네, 오븐이 없으시면 프라이팬에서 네, 장시간 가열하시면 되고요. 네. 네, 지금 보이시는 잭치즈는 네, 약한 불에서 약 5분 정도 저렇게 서서히 가열을 해주시면 약간 과자 같은 질감의 튀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예쁜 그물망 모양의 네. 튀일이 나왔는데요. 네. 여러 해산물들과 잘 어울리는 가니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관자에 소금, 후추 간을 하시고요. 앞뒤를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워요. 네, 그리고 여러 해산물들이 있는데 소금물을 간단히 만들어 주시고요. 약하게 데치신 다음에 바로 냉수에 담그셔서 네, 색하고 온도가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또 살이 막 탱탱 네,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예뻐요. 것처럼 색도 곱고 탱글탱글한 질감을 네.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그 완성된 익힌 해물은 네, 기름에 소금, 후추 간을 이렇게 충분히 해주시고요. 네, 해물의 담백한 맛이 느껴지게끔 살짝 간을 할 수 있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양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간만 살짝 했네요. 네, 참 쉬운 메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접시에 여러 메뉴를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치즈는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치즈의 풍미를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예쁩니다. 네, 와인하고 드셔도 참 잘 어울리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네요. 다음 요리 만들어 보죠. 네, 다음 요리 오늘의 메인 요리가 되겠는데요. 네, 허브 닭봉구이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계란 노른자를 잘 풀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리고 치즈, 올리브오일 등을 넣어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핑 소스를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디핑 소스가 이따 닭봉구이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닭 날개는요, 기존의 버팔로 윙 등에서 많이 튀긴 요리로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작은 뼈를 제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네, 큰 뼈를 칼로 살살살 긁어내셔서 네, 손으로 쫙 잡아 당기시면 네, 쉽게 닭봉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지는군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신기해요. 네,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허브를 재울 양념을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네, 올리브오일에 소금, 후추 간을 하시고 마늘, 양파 등을 넣으시고 여러 허브를 곁들이셔서 네, 닭을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소 20분 정도는 재워주셔야 닭의 맛있는 맛이 배니까요. 네,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분 정도는 숙성을 시켜줘야 더 네.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너무 높지 않은 열에 서서히 가열하셔서 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표면에 보시면 노릇하게 예쁘게 익었죠? 와. 네. 그리고 이렇게 파티 분위기가 나게끔 네, 닭의 모양도 이렇게 좀 내주시고요. 리본도 매달아 주시고 네, 여러 재료를 곁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랜베리 뱅쇼가 되겠습니다. 네. 주로 저희가 와인을 가지고 만들지만 오늘은 크랜베리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오렌지는 과육만 제거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에 막 돌아요. 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시고요. 네, 크랜베리 주스를 넣으신 다음에 가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네, 기존에 드시던 뱅쇼와 다른 네,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벌써 다 됐나요? 네, 금방금방 끝나죠. 네, 가정에서 간단하네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 메뉴들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파티 요리라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진짜. 네, 조금 집중만 하신다면 뭐 1시간 안에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멋진 연말 파티 요리들 완성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스튜디오에 이 파티 음식들이 준비가 됐는데, 네. 자, 감독님 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파티에 걸맞게 음악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임지웅 아나운서 음악은 집에 가서 마음껏 즐기시고요. 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맛을 좀 즐겨보도록 하죠. 예. 필요하네요. 네. 일단 좀 각각 음식들에 네. 대한 용어 설명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 일단 시푸드 플래터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네네. 이- 시푸드 플래터. 네. 네, 주로 플래터는
한 개의 접시에 여러 가지 메뉴를 담은 걸 플래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 해물을 담았기 때문에 시푸드 플래터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가지고 뭐부터 네. 제가 이렇게 먹어야 될지 잘 고민이 모르겠어요. 많이 되시죠? 예, 네. 뭘 먹을까요? 이게 제가 먹을 접시가 여기 진짜 여기 딱 나와 예쁘게 있는데요. 담겨 있어요. 예, 예쁘게 담겨 네. 있습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랑 관자를 네, 같이 관자입니다. 놓으셨어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그 한입 크기의 음식들을 우리가 파티에서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핑거푸드라고 부르고요. 네, 흔히 핑거푸드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 손으로 잡아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한입 음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올바른 표현은 원 바이트 푸드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 바이트 푸드. 네,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음식. 네. 근데 뭐 핑거푸드, 원바이트 푸드 뭐 이름도 좋지만 네. 좀 그냥 친근한 우리 이름으로 네. 한입 음식 이러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그게 들어요. 조금 더 정감 있고 네. 귀에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한 입에 쏙 이렇게 먹는 네. 음식. 이게요, 음식이요, 이름이 한입 음식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입 음식 정도? 한입 먹으려면 네. 이거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자와 치즈를 함께 있는 조각을 먹었는데요. 야, 정말 달콤하면서도 담백하고요. 관자가 정말 입에 넣었는데 그냥 스르륵 없어지고요. 네. 그 치즈는 정말 과자처럼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요. 정말 음식들이 아기자기 너무 예뻐서 뭐부터 먹지?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먹기 좀 아까워요. 참 우리 김예솔 아나운서가 여기 있는 음식을 다 드시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제 건 안 됩니다. 네. 제 건 제가 먹을 겁니다. 아니, 네, 드시기 전에 잠깐 제가 한 가지 효과를 좀 내보겠습니다. 뭘 또 네, 준비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불을 내서 네. 좀 태워볼게요. 이러면 향이 극대화될 거예요. 어머. 지금 향 맡아서 드셔보세요. 진짜 향긋한 네. 향이 다 준비하셨어요? 살아났어요. 네, 오늘 메뉴가 파티 메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파티 분위기를 내주시는 것도 이 메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예쁜 게요. 지금 이게 하얀 눈밭에 뭔가 예쁜 닭봉이 하나가 놓여져 있거든요. 제가 매번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의도한 바를 너무나 잘 읽어주시고 계세요. 네, 눈밭에. 제가 이 닭봉구이 한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찍어서요. 어우, 정말 맛있게 생겼네. 정말 좋아 보이는데. 네, 한 입에 쏙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쏙 빠지셨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한 입에 그냥 쏙 다 넣을 수가 있죠? 먹기 쉽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파티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기 편하면서 예쁜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요. 토치가 없는 경우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이팬에 가열을 하셔도 되고요. 네, 굳이 토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 재료의 자체 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연출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주용 아나운서 다 드셨나요? 네, 이게 정말 맛있고 사실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이 육즙이 살아있고요. 향이 또 토치로 살짝 해주셔서 그런지 향긋한 향이 함께 살아나면서 이 담백하고 굉장히 뭐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네. 지금 제가 리본 개수 세워놨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님, 오늘은요, 한 가지 요리를 더 준비해 주셨어요. 네, 크랜베리 뱅쇼를 준비했는데요. 뱅쇼는 따뜻한 주류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남녀노소 파티에 다 즐길 수 있는 크랜베리 주스를 가지고 따뜻한 뱅쇼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뱅쇼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해서 따뜻하게 먹다 보니까 감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향이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따뜻하게 뱅쇼를 주로 많이 즐겨 먹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임주용 한번 제가 드셔보세요.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좋게 한번 먹어보세요. 네, 여러 향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향도 좋아요. 네, 지금 닭봉과 플래터 드시고 나서 드시면 깔끔한 청량감도 느끼시고요. 네, 여기에 과일의 향도 느낄 수 있으십니다. 정말 오늘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요리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연말 이런 음식들 가지고 훈훈한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자동 제어 판넬을 제작하는 업체 세우기전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자동 제어 판넬 제작 준비 작업 및 케이블 배선 작업이며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해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5년 1월 4일까지입니다. 나노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티오캠에서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에 경력은 무관입니다. 특히 완주군 봉동읍 인근 거주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내년 1월 7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생산 제조업인 주식회사 명성화학에서 상하수도관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환영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내년 2월 22일까지 양에 관련한 특별전 의기양양 전시회를 엽니다. 네, 양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 암각화 탁본을 비롯해서 양털 카펫, 또 중남미 토기 같은 이런 잉카 마야 문명의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은 물이 져 살면서도 다투지 않고 또 간기를 되돌아오기 때문에 평화와 정직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네, 2015년 양의 해죠. 양처럼 착하고 진실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